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난 밤새 큰 뉴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일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소식이었었는데요. 이 덕분에 미국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3분기의 출발에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물론 다우 지수가 막판에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테슬라와 쇼피파이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채 이날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지표는 약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ADP 민간 고용 지난 6월에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렸느냐 이거죠. 237만 명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00만 명 가까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고요. 하지만 고용 지표가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었던 게 5월에 수정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는 시장에 약간 혼조 양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하반기의 시작이었죠. 7월의 첫날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나스닥 지수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양호한 미국 고용 지표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시장을 지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발표가 돼 이날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지표도 이날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은 23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적은 수준이었지만 5월 수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워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지난 6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52.6으로 상승을 하면서 확장 영역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물류업체 페덱스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점도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5% 늘었다고 밝혔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연일 감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실내 사업장을 일부 재봉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거나 예정됐던 이 완화 조치를 연기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이날 30개가 넘는 매장의 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3% 소폭 하락해 25,734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상승 출발을 했지만 등락을 거듭했고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1%에 가까운 상승세에 보이면서 1,154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0.5포인트 상승에 3,1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이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호재가 겹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불안 요소도 좀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일중 흐름을 보더라도 좀 부침이 있는 구간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2분기의 마무리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한 점이 7월에도 그리고 3분기 첫 거래일에도 어떤 산뜻한 출발을 한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신 호재가 일단은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양호했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호재 작용을 했는데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지표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 즉 시장이 호재에 더욱더 좀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다만 업종 간의 엇갈림은 더욱더 좀 심화된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이른바 집콕주인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등의 주가는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코로나19에 좀 내성이 있는 그런 업종 위주의 상승세였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경제 정상화 관련한 그런 주식들은 좀 부진했고, 여기에 또 이 미국에서의 매장 추가 영업 중단을 발표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장중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주가가 대체로 오르기는 했지만은 불안 요소는 산재해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상품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1% 정도 올랐습니다. 몇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재고가 전날 발표됐었던 API 원유 재고가 800만 배럴 깜짝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것이 긍정적이었었고 6월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당시 바닥까지 쌓여뒀던 이제 수천만 배럴의 이 원유가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1%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40달러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원하게 40달러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39.72달러의 국제 유가 WTI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8년 내 최고치에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견조한 경기 지표가 이 금값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6월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일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소식들이 금값의 매도세를 불렀습니다. 1% 정도 하락해서 1780.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보면요. 5월 고용지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고용지표가 수정됐던 치가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것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0.678%로 마감이 됐고,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폭 약세를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25% 내리면서 97.15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도 마쳐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뿐만이 아니라 양호한 경제 지표도 일정 부분 호재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반영하지 않은 6월 노동부 고용보고서도 호조세가 기대된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현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컨센서스는 290만 명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5월에 13.3%에서 12.4%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기사 내용에서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컨센서스 범위가 100만에서 700만 명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도 함께 발표되는 것도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에 또 전문가들은 6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반영을 하지 않은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라는 또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어떻게 본다면은 6월 중순까지의 상황만 반영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일부 경제 활동이 재차 중단됐다라는 그런 이슈라든지 리오프닝이 지연됐던 이슈는 미반영되는 그런 지표가 나올 것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또 5월 수정치는 또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이 돼서 이거 좀 약간 혼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6월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산재했다라는 점은, 그리고 이번에도 5월 지표가 또 예상외로 좀 이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은 역시 아직까지는 좀 전망치가 산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ADP 민간 고용이 약 한 237만 명 증가로 이번에 나왔죠. 근데 컨센서스가 290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5월 지표를 거의 307만 명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6월 고용 증가분의 한 70%가 레저라든지 접객업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건설업 즉 일시적인 해고가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업종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일부 업종은 고용 부진이 좀 지속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혼재 양상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향후 지표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트 소틀이라는 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지속될 경우에 7월에는 다시 실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7월 말 정도가 고용의 절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후행 지표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 경기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낙관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6월의 고용 호조 역시도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죠. 실제로 넷웨스트 마켓이라는 기관에서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시에 미국의 경기가 단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그널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는 고용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낙관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서야 일부 지역에서만 경제 재개에 좀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서 7월에도 고용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아이비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 S&P 500 지수가 한 분기 동안 20%나 넘게 크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분기 상승을 기록한 이후 다음 분기에는 어떤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났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을 마켓워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트러스트에서는 지난 2분기처럼 최대 분기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다음 분기에는 평균적으로 약 8%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통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장 좋은 분기 상승을 기록했던 10개 분기, 그러니까 1950년 이래에 한 분기 상승률이 좋았던 10개 분기를 꼽아서 통계 분석을 돌려본 결과인데요. 20% 이상 상승했던 것은 네 번째로 좋은 분기 기록일 뿐만 아니라 10번 모두 다음 분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과거의 통계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 3분기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인 거고요. 그 가운데 특히 1970년과 1998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세 차례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당시 마찬가지로 이 두 자릿수의 시장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때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시장 패턴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만이 아주 유일한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겠죠. 이 과거 통계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그 10번 가운데 9번은 1년 후에도 주가가 더 올랐었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바로 1987년이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무너졌던 때였었고 그 한 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번 모두 1년 후에도 주가는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이게 통계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미래 시장이 과거의 역사적 통계를 반드시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82년 그리고 2009년 초강세장이 시작됐던 패턴을 올해 3월도 S&P 500 지수가 따라가고 있다면서 이 12개월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좋습니다. 이게 과거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이기도 하고 뭐 한 그 곳의 의견이라고 친다면 월가에서는 S&P 500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2분기 말이 S&P 500이 3,10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나오듯이 8% 추가 상승을 얘기를 한다면은 3,348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CNBC에서 집계하고 있는 주요 IB들 간의 올해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3,06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10일에 제시를 했던 그 수치와 비교를 한다면 좀 올랐습니다. 이 대표적인 IB로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연말 S&P 500의 목표치를 기존의 2,700에서 3,200으로 올려잡았고요. 모건 스탠리도 3,000에서 3,350으로, 웰스파고도 2,900에서 3,250까지 올려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같은 낙관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컨센서스지만은 조금씩은 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었던 FOMC 회의 내용,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매우 완화적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다만 일부 위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더 깊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사를 함께 통해서 보시면요. 연준 Fed officials가 highly accommodative policy를 필요하다라고 봤다고 전해졌는데요. 상당히 이 경제 상황과 조화로운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제로금리 도입 이후에 금리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수준의 통화 정책이 또 매우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할 때까지 통화 완화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국채나 주택 저당증권, MBS 등의 매입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다 더 투명하게 시장에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은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적 완화는 통화 여건에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채권 수익률에 상한선 규제를 두는 일드캡, 즉 일드캡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무한대로 채권을 사들이는 금리를 사들여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인데 이런 일드캡 수익률 곡선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실질적인 구매 여부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FOMC 의사록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좀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이날 중요했을까요? 네, 몇 가지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방향과 관련해서 시장과 더 잘 소통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동의했다.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할 것이냐. 몇몇, a number of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몇몇은 물가 상승률이 2%를 소폭 오버슈트했을 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자. 둘 정도, 커플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실업률과 연동을 하자. 그리고 소수, few라는 이 또 연준 인사들은 일자를 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그 외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4월이 경기 침체의 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느냐,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라고 연준 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확언을 할 수 없다라고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마이너스 금리는 매력적인 정책 툴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경제의 최악의 상황이 벗어났지만은 중기적으로 좀 상당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 조치는 물론 안 하겠지만은 경기 부양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애플과 우버 출신의 마케팅 베테랑 영입을 했다는 발표에 힘입어서 이날 급등했습니다. 쇼피파이가 장중에 $1,000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 넷플릭스인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이날 집콕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 가운데서도 넷플릭스가 그 전일에 애플과 우버 출신의 마케팅 베테랑을 영입했다는 발표 와 더불어서 좀 오늘 신고가를 장중에 또 기록하기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월에 이제 부임하게 될 보조마 세인트 존이라는 이 신임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가 될 텐데요. 이분이 이제 우버의 최고 브랜드 책임자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애플 뮤직과 아이튠즈의 글로벌 마케팅 헤드를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세인트 존이 이 미국 재계에서 인종차별의 좀 철폐에 앞장서온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내온 저명한 흑인 간부기도 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업무 공간에서의 어떤 인종 다양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점에서 나온 무브라고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외에도 앞서서 6월 30일 화요일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약 한 2% 정도인 $1억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유능한 인재를 영입했다는 것은 반드시 정말 긍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우호적인 투자 의견도 급등의 원인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이날 3분기에 당사의 최애 종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퀄컴이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과 함께 넷플릭스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코드라는 IB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에서 550달러로 대폭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좀 우호적인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6월 28일에 발표가 됐던 SRG사의 머스트 킵 TV 차트, 즉 최애 TV 채널을 좀 꼽는 그런 차트에서도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ABC를 제치고 1위 TV 브랜드로 또 등극하는 등 좋은 소식이 오늘 많이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 TV 구독료 인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이 넷플릭스에는 어떤 표정을 짓게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이제 유튜브 TV의 구독료를 15달러 인상을 해서 65달러를 적용한다고 하죠. 유튜브 TV는 저희는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케이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식이 넷플릭스가 보유한 가격 인상 여력이 크다라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좀 주목을 했습니다. 유튜브 TV 2달 구독료면은 이제 넷플릭스를 1년 구독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넷플릭스도 한 해 걸러 1달러씩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피파이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주가가 지난밤에 $1,000를 넘어서서 또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새롭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투자은행 아거스에서 이런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새롭게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050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거스는 그동안 수년 동안 소매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 구매에 대한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됐고 또 중소형 기업들은 이제 본인들의 판매 채널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 중점을 뒀었다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온라인 채널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 팬데믹은 온 오프라인 매장의 멀티 채널 운영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렇게 온 오프라인 채널 두 가지 채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 온라인 강화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쇼피파이가 북미 지역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핵심 보유 종목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팀장님, 쇼피파이 정말 무서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주요 IB들의 투자 의견 평균은 보유고요. 목표 주가도 $775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상승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매수 의견이 2개나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의견도 대체적으로 좀 우호적인데요. 가장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고성 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면서 이 목표 주가 $1,127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RBC라는 IB에서도 유효 휘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는데 이 같은 호재를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혜진의 거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소식이기도 하죠. 화이자가 이 독일의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1차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화이자 역시 장 마감 기준으로 3% 넘게 올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0.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백신 투여 환자들이 코로나19 회복 환자들의 항체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의 중화 항체를 생성해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부 투약자에게 발열 현상이나 수면 장애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또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우려를 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화이자 측은 만일 백신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1억 명분 이상의 백신을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2021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12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BC의 짐 크레머는 투자자들이 화이자를 신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화이자가 이런 소식을 발표한 것은 호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 역시 화이자 덕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이제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백신이 최초로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외에 다른 제약사들은 조금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모더나라든지 이노비오 등이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파이자가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또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3상을 진행 중인 영국의 옥스포드대 연구진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 수요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팀은 참고적으로 WHO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한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백신 경쟁에 있어서 한 곳에서 최종 승인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다 끝나버린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 사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그리고 mRNA 기반 등의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앤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도 집단 면역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효과가 의문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백신이 나와주는 것이 업계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과 승인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공급 능력 쪽에서도 제약사들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